네, 이제 델타 Y 결선, V 결선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상 220V 하면 우리가 아무 말 없어도 이게 시력값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력값. 그죠? 델타 결선에서 한상의 부하가 8 플러스 j6이다 그러면 우리는 임피던스가 10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선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델타 결선의 선전류하고 상전류의 관계는 루트 3배에 IP가 되죠.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선전류를 고려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상에 220V 걸리니까 상에 220V가 걸리니까 우리가 IP 상전류를 구하면 Z에다가 VP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VP나 VL이나 델타는 같기 때문에 220을 쓰고 그 다음에 10을 쓰면 2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선전류 L을 물어봤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22가 돼가지고 22 루트 3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삼상 Y결선 부하의 한 상당 부하가 Z는 16 플러스 J20이다. 자, 16 플러스 J20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16에 20이 아니고 10이네요. 12. 네, 그러면 20이 되네요. 그죠? 요거의 크기는 20이 됩니다. 16의 제곱에다가 12의 제곱하면 이게 2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가 20인 걸 알았어요. 근데 Y 결선인데 지금 선간전압이 346V라 그랬다. 그죠? 그러면 Y 결선의 선간전압은 우리가 상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우리 Y결선 VP의 상전압, 즉 Y의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46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고 Y결선에서는 우리가 선전류하고 상전류 같죠. 그래서 IP나 IL은 같은데 이때 임피던스가 20이었어요. 지금 20분의 상은 루트 3 곱하기 346 하면 되죠. 자, 계산을 했더만 이 값이 10A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Y결선에서 선간전압 VL과 상전압의 관계는 Y결선의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 앞서더라.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4번에 삼상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00이다. 상전압은 얼마인가? 자, 200을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15V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V 상전압은 V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주라. 그러면 115V가 되더라. 자, 200V이기 때문에 200V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결선의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100V이다. 상전압이 100V, 선간전압은 VL은 루트 3 빼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17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상 Y결선의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는 우리 Y결선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선전류고 이게 상전류죠. 그래서 선전류와 상전은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간전압이 우리가 VL이 210이고 선전류 IL이 10인 Y결선에서 상전압과 상전류 물어봤는데 자,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0A 되어 있는 것만 골라주셔야 되겠죠. 탈락. 자, 그 다음에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루트 3의 선간전압. 그래서 210을 갖다가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약 1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사실은 이런 문제는 계산을 안 해도 이 선전류가 10A이다. 그 다음에 선간전압은 그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210 했으니까 틀렸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델타 Y 결선에 대한 저항 변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Y 결선을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델타를 Y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편의상 G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B
GC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한 번만 딱 하고 빨리빨리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G1이라고 해볼게요. G1, G2, G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Y를 델타를 Y로 먼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G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G2가 되고 여기가 G3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개만 하면 똑같이 쓰면 되니까 자, 어떻게 쓰느냐? G1은 돌려 합분의 사이곱입니다. 그래서 GA 더하기 GB 더하기 GC분의 사이곱 GA, G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에서 Y로 갖고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GA를 하나 적어보면 GA는 맞은편분에 자, GA 맞은편 G3가 있습니다. 그죠? G3의 맞은편분에 돌려 곱의 합 G1, G3, G3, G2, G2, G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적으면 G1, G2, 그 다음에 G2, G3, 자, 그 다음에 G3, G1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다 Z다 그러면 여기가 3Z겠죠. 그죠? 그리고 Z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다 Z라고 하면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 Y 결선이라는 거는 델타 결선의 3분의 1이 되더라. 반대로 아래 델타 결선은 Y 결선의 3배가 되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Y 결선을 델타로 바꿀 거예요. Y를 델타로 바꾸면 3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3에서 45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가 델타를 Y로 바꾸네요. 그죠? 델타를 Y로 바꾸면 Y 결선은 3분의 1의 델타 결선이다. 자, 3분의 1에 1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4옴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델타 결선의 삼성유도 전동기에서 상전율 측정하기 때문에 200에서 300이 되겠습니다. 그죠? 델타에서 상전압이 200이고 상전류가 30이었어요. 자, 선간전압과 선전율 물어봤습니다. 자, 선전율은 30A로 나와야 되겠죠. 델타 결선이니까 30이 아니고, 자, Y 결선일 때는 30이겠지만, 델타 결선은 어떻게 돼요?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니까, 그죠? 자, 루트 3배니까 얘는 지금 상전류가 30이니까 3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죠? 30 루트 3, 30 루트 3. 얘 두 개가 탈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Y 결선일 때는 지금 이제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겠습니다. 델타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고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는데 위상은 30도 뒤지더라. 자, Y 결선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 앞서더라. 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더라.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델타 결선의 선전류가 10루트 3이면 상전류는 했는데 델타 결선은 선전류와 상전류가 루트 3을 갖다가 상전류를 하면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루트 3을. 자, 그러면 이게 1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과정은 몰라도 결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 상의 전류가 10A이고 그 상의 저항이 4, 리액턴스가 3이라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기는데 상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시타라든지 자, 잠시 카톡 때문에 멈추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전력이라는 건 삼상 전력은 P는 루트 3 VI 우리가 코사인 시타로 쓰거나 루트 3 I 제곱 R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다 선간전압, 선간전류예요. 그죠? 선전류, 선간전압, 선전류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상전류가 나와 있고 상저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소비되는 우리가 전력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를 구하면 얘하고 얘가 똑같기 때문에 3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P는 3배의 상에 걸리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전류가 지금 나와 있어요. 10이라고. 그래서 상 곱하기 10의 제곱에다가 4를 하니까 1200W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으로 하면 3배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전력 구할 때 상으로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13번의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네요. 자, 대칭 3상에서 델타 결선으로 부하를 구성하고 있을 때 3상 중 한 선이 단선된 경우에 소비 전력은 끊어지기 전에 비교해서 얼마인가 이런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죠. 자,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3상 델타 결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각각의 우리 한 상의 전력을 갖다 P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상이니까 P 전체 P는 어떻게 돼요? 3배의 P1 하면 되겠죠. 그런데 선이 끊어졌대요. 이렇게 끊어져요. 끊어졌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P'이라고 하겠습니다. P'은 자, 한상 전력은 그대로 될 거예요. 그죠? P1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문제예요. 그죠? 얘인데 여기 보세요. 이 상에 대해서 저항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류는 얼마 돼요? 원래 전류는 2분의 1로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요. 저항이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저항이 2개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저항은 몇 배 됐어요? 2배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2분의 1, 그죠? IP의 전체 제곱에다가 저항이 2배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얘는 지금 2분의 1에 IP의 제곱의 R입니다. 그죠? 그래서 IP 제곱 R 이게 뭐예요? 한 상에 뭡니까? 우리가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2분의 3 IP 제곱 R 즉 2분의 3의 P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력이 3P1이었죠.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한 선이 끊겨버리니까 이쪽에 회로에서 전압에서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저항이 2배 되니까 전류는 반으로 될 거고 반의 제곱에다가 저항이 2배 되니까 2R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지금 이런 회로에서 선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선전류. 그죠? 그럼 선전류라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델타 결선에서 다음 이렇게 연결하는 델타 결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나 똑같죠. 260V 똑같으니까 부하가 지금 Z는 6 플러스 J 8이에요. 그러면 이 Z는 얼마입니까? Z는 1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10 맞아요. 크기니까 6, 8, 10. 자, 그래서 선전류 A가 되겠죠. 여기서는 얘가 지금 선전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전류는 루트 3의 상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3에다가 전류는 임피던스가 10에 얘가 지금 20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20 루트 3 암페어가 흘러가더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Y결선하고 델타 결선을 변환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Y결선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저항이나 임피던스 같은 거라고 보면 자, 3분의 1에 델타가 되더라. 3분의 1에 델타 결선을 갖다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델타로 변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Y를 델타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 상에 3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델타 결선 상전류와 선전류 위상관계. 자, 위상차를 잘 안 묻는데 이렇게 위상차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델타일 경우에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 선전류와 상전류는 루트 3배 차이 나지만 마이너스 30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선전류가 30도 뒤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Y결선에서는 VL이 루트 3의 VP가 되고 30도 앞선다 그랬어요. 누가?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자, IL은 IP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 뒤진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 맞죠? 17번. 자, 델타 계산에서 역시 선전류와 상전류 위상관계인데 요번에 위상을 갖다가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라디안. 그래서 30도라는 걸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전류가 6분의 파이를 라디안 앞선다. 다시요. IL은 루트 3의 IP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그래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뒤진다 돼 있으니까 IP가 30도 앞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델타에서 IL과 IP 관계는 이건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금방금방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Y 델타 결선에 대한 내용은 마쳤네요. 자, 그 다음 V 결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V 결선은 이용률과 출력비 뭐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출력비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하여 삼상 출력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V 결선은 한 상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죠? 루트 3배의 한 상. 자, 그래서 P1이 지금 단상 변압기잖아요. 그죠? 변압기 한 대니까 거의 루트 3배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대의 V 결선을 이용했을 때 이용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용률이나 뭐 출력비는 다 누구 기준입니까? 델타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변압기를 할 때 이용률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변압기를 두 대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두 대의 P1이라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실제 출력은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P1이 되죠. 자, 그러면 나눠보면 이게 뭐예요? 86.6%가 됩니다. 0.866이 돼요. 자, 그래서 이용률은 86.6이다. 되고 출력비가 있습니다. 그죠? 출력비는 우리가 3배의 P1에다가 루트 3 P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57.7%가 됩니다. 자,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1번하고 3번 문제는 자, 100kVA의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하여 삼상 전력을 공급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하면 PV는 한 상의 루트 3배. 한 상이 P1입니다. 그러면 100kVA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 173.2kVA. 자, 읽을 때 바라고 읽는 게 아니고 볼트. 그죠? 볼트 암페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전력기법. 자, 이전력기법은 문제가 이것밖에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 개 더 하는 거. 그죠? 여기서 P1 필력이다. 전력기 한 대가. 그럼 삼상 전력은 두 개를 더 하라. 그죠? 이게 무슨 전력입니까? 유효 전력, 소비 전력, 평균 전력 다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보십시오. P1하고 P2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체 부하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전체 P는 두 개를 다 하면 되죠. 그래서 400W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삼상 전력을 측정했다. 뭘로? 이전력 계폭으로. 그래서 이게 P1이 800, P2가 400이었다. 전체는 얼마인가? 다 하면 되죠. 그래서 12,000W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공진 문제가 있네요. 자, 공진 문제는 제가 요거는 답을 하나 외워두시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 G0는 그냥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CR분의 L 이렇게 하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RLC로 구성된 회로의 직렬 공진에서 LC에서 전압 확대율은 얼마인가 있는데 R과 L과 C 값을 다 줬어요. 그죠? 그럼 전압 확대율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는 이제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면 Q라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 주파수예요. 그러면 이게 특정 주파수는 사실은 오메가 제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직렬이기 때문에 I 제곱 R에 이제 전력이 소비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2분의 1 그 LI의 제곱에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죠. 여기는 평균 전력이고 여기는 최대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에 이제 IM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죠? 다시요. 이게 아니고. 자, im이 루트 2i죠. 그죠? 그러면 제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곱하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남는 거는 자, 여기 im이 아니고 i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li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곱이 되고 밑에는 가면 어떻게 돼요? ri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얘들은 날아가죠. 그 오메가 제로가 남아요. 그죠? 그러면 q는 오메가 제로의 r분의 l인데 오메가 제로를 공진주파수라고 하면 자, r분의 1은 나타나고요. 그죠? l 쓰고 여기에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r분의 1의 루트 lc 해서 이게 능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q 값은 얼마냐? 자, 2분의 1의 루트에 l이 10mm,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얘는 약 25 배가 됩니다. 확대도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우리가 병렬 공진주파수는 하나 외워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LC가 앞에 있고 마이너스 L제곱분의 R제곱이 된다. 자, 요것도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답이라도 한번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별표가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RLC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는 했는데 공진 주파수는 오메가 제로는 그죠? 루트 LC분의 1 여기서 이제 오메가 제로 대신에 2파이 F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루트 LC다. 그죠? 그러면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LC 직렬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이건 뭐냐면 공진 조건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공진 되려면 오메가 제곱이 LC 곱하기 했을 때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LC분의 1이고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RLC 직렬 공진에서 어떨 때 공진이 하느냐. 자, 그때 XL 값하고 XC 값이 같을 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자, 그때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메가를 이쪽으로 넘기고 L을 이쪽으로 넘기면 오메가 제곱은 LC가 되고 이제 오메가에 대해 쓰면 루트 LC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직렬 공진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자, 직렬 공진이란 건 저항이 컨덴서가 L이 이렇게 있을 때 R, L, C가 있을 때 여기 성분이 삭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그러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저항이 줄어들면 전류는 올라간다. 그래서 전류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마치고요. 이제 비정연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정연파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연파들이 합친연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림에서는 우리가 펀더멘탈 기본파하고 그 다음에 오조파를 더했을 때 파형이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파에다 오조에다 제5고조파를 더하니까 또 이런 이제 실선으로 파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런 파형을 무수히 더하면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사각형을. 자, 이게 이제 퓨리의 급수 또는 퓨리의 시리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내가 이런 신호를 갖다가 합성했을 때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겁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비정연파, 외형파, 비사인파를 표지의 급수의 전개에 의해서 비정파의 성분 합을 표현할 수 있다. 즉 어떤 성분을 합하면 내가 원하는 이런 파형을 만들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성분이 있느냐 하면 직류 성분이 있어요. 그걸 A0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DC 성분이죠. A0. 그 다음에 기본파 성분과 고조파 성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V5 직류분 더하기 루트 2 V1의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2 오메가 t, 3 오메가 t, 그 다음에 n 오메가 t로 가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본파, 2 고조파입니다. 3 고조파, n 고조파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여기 시료값은 각각의 시료값을 제곱해가 루트 씌우면 되겠다.
자, THD는 뭐냐면 외역열로 Total Harmonic Distortion으로 기본파의 시료값에다가 고조파의 시료값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파의 시료값은 그냥 V1이고 고조파들은 쭉 들어갑니다.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정한파의 임피던스 환산율에서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근데 고조파가 되면 여기 오메가 주파수가 N배 늘어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고, 만약에 N차의 고조파 공진이 같으면 N 오메가 L에 N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즉 F는 2파이 N의 루트 L C분의 1이 된다. 자, 그죠?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비정파 발생 원인.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을 변형시키다 보니까 파형이 왜곡되고, 변압기 철심의 포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현상,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비선형 특성, 뭐 콘덴서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비정연파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정연파의 알고리즘 정도를 나타내는 외역률은 THD라고 했다. 그죠? THD. 자, 그래서 펀더멘탈, 기본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고조파, 그죠? 자, 그때 여기 사용되는 값은 무조건 무슨 값이에요? 실효 값입니다. 그죠? 실효 값.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느 회로에 전류가 담갔을 때 이 전류의 실효값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실효값은 3, 10, 5 이걸 다 제곱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3의 제곱, 10의 제곱, 5의 제곱. 그죠? 이렇게 하면 답이 11.6 암페어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파에 속하는 사각형의 전개식에서 기본파의 진폭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각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뭐 A0 성분이 있다면 A0 값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AN이 있다면 AN 성분이 있을 거고, BN이 있다면 BN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성분이 뭐냐인데, 우리가 기본파에 대한 진폭은 사각형의 경우에는 파이분의 4VM이에요. 그래서 파이가 얼마냐면, 파이를 파이 쓰면 되겠죠. 계산기 쓸 거니까. 4 곱하기 VM이 20입니다. 그죠? 그래서 80을 3.14로 나눠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25.47입니다. 자, 기본 파이 파형 얼마라고요? 파이분의 4VM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 상고조파는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주파수예요. 그죠? 기본 주파수인데 주기에서 찾을 수 있죠. 자, 주기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000이 되고 1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00Hz가 되네요. 자, 그러면 상고주파를 물어봤기 때문에 3배 하면 되겠죠. 자, 기본파가 우리는 100Hz다. 그럼 상고주파는 3배. 자,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이제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인데 순시파는 관련 없는 얘기죠. 순시적으로 깎이는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다음 중 비정연파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사인파는 정연파다. 그죠? 나머지는 비정연파. 자, 비정연파의 실효값은 각 고조파의 실효값을 제곱하여 합한다. 맞죠? 비사인파의 교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고조파 전류와 7고조파 정분 사이에, 자, 틀렸습니다. 그죠? 같은 고조파일 때, 자, 그죠? 같은 고조파일 때, 즉, 같은 주파수일 때 소비 전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9번 비사인파 교류 회로에서 전력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직류 성분과 사인파의 곱, 그 다음에 맥류 성분과 사인파의 곱, 직류 성분, 주파수가 같은 두 사인파의 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력 성분은 뭐예요? 주파수가 같은 놈끼리 곱해야 돼요. 그죠? 직류 성분끼리 곱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직류 성분과 사인파의 곱은 이게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도 사실은 이제 맥류 성분이란 말은 좀 적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직류 성분과 사인파를 곱해봐야 전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력은 같은 성분끼리, 같은 주파수끼리 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는 수직이기 때문에 곱하면 항상 0입니다.
곱해서 적분하면 0이에요. 자, B사인파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고조파, 기분파, 직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A0, 그 다음에 AN 플러스 BN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정음파 여러 개의 정음파를 합해놓은 표시 방법을 우리는 퓨리에 분석이라 한다. 그죠? 퓨리에가 뭐예요? 이런 비정음파 파형이 어떤 정음파들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퓨리의 급수 또는 퓨리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32번. 자, 과도현상이네요. 자, 과도현상은 우리 크게 기능사에서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R하고 C가 이렇게 있는 RC, 그 다음에 R하고 C가 이렇게 있는, 그죠? 자, 정상 상태는 전류가 일정한 상태이고, 과도 상태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상태이다. 이건 이해가실 거고. 자, 그러면 이 시정수라는 게 있는데, 시정수는 뭐냐? 이제 최종 값에 63.3%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자, 최종 값에 63.3%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됐습니까? 자, 시정수는 우리가 RL 회로에서는 R분의 L이고, RCL에서는 RC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초입니다. 초, 세컨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RC 과도현상에 대한 시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정수가 크다는 얘기는 과도현상이 길다는 거죠. 지속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시정수가 크면 오래 지속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정수가 크면 과도현상이 빨라진다, 틀렸죠. 자, 63.3%, 63.2%, 자, 다음 R분의 L. 그래서 RC가, 우리가 RC 회로의 시정수가 되고, RL 회로는 R분의 L이 되겠다. 자, 2번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시정수는 얼마인가? 자, 시정수는 RC죠. C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킬로하고 마이크로 미리 떼줬습니다. 그러니까 50ms. 자, 3번 문제.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4장, 전기 이론 4장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전기기기에 대해서 챕터별 요약 정리를 진행한 후에 문제 풀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